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철골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 저번에는 철골 그 부재를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 철골 모델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건축 템플릿을 하나 불러드리고요.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도 약간 좀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참조평면을 사용해서 이게 좀 잘라내는 연결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구조에서 기둥을 일단 불러드릴게요. 기둥을 패밀리 로드를 이용해서 구조에 기둥, 그 다음에 스틸. 제가 와이어 플랜지 쓰라고 그랬죠? 자, 와이어 플랜지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유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에서 유형 편집 들어가서요. 뭐 400각짜리로 할게요. 예, 400각짜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사이즈는 그대로 제가 가져갈게요. 얘도 뭐 400, 그 다음에 얘도 400, 400이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설치하고요. 아이고. 자, 제가 누누이 그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항상 기둥이라든지 벽체를,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작업을 하실 때는 이게 깊이로 들어가 있어요. 깊이가 되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얘는 높이로 변경을 해주시고, 2층에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여기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을 여기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지붕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 구조를. 그래서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할 기둥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얘를 선택을 하고요. 카피를 이용해서 적당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얘 지워버리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미러 이용해서 자, 반대쪽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 3D 뷰 상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의 기둥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기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볼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볼을 걸기 위해서 2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2층에 와보시면 여기 언더레이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트레이싱지를 그러니까 습자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층에 도면을 여기다 깔아놓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없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작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있음으로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볼을 선택을 하시고요. 볼에서 마찬가지로 패밀리 로드, 구조, 프레임에 스틸 쭉 내려보면 와이드 플랜지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사이즈는 얘도 그냥 400에 400으로 할게요. 유형 편집 들어가서 복제 400 곱하기 400. 예. 원래 이거 이렇게 쓰진 않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항상 중심에서부터 중심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구조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재의 중심부터 중심까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떨어진 부분은 얼라인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자, 그냥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탭키 눌러주시고 선택 됐죠? 자, 이쪽도 얼라인으로 기준 선택하고 탭키 누른 다음에 다시 선택. 일반적인 부재는 탭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지금 얘만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인면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가 북측,
동측, 남측, 서측이죠. 그래서 남측면도, 정면도로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측면도로 와서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보이죠. 자, 지금 이게 저희가 만든 보고요. 이게 그리드를 좀 조정을 해서요. 자, 레벨 값을 좀 낮춰서, 그리고 여기에 그리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 그리드의 역할은 뭐냐면, 자, 여기에다가 얘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지분 구조니까 얘가 이런 형태로 와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윗부분으로. 그죠?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를 올릴 수가 없어요. 위쪽으로. 그죠? 그래서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방법을 좀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 같은 경우에는 시작 레벨 간격과 끝 레벨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레벨의 구속이 됩니다. 이 보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이 높이를 대충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쪽 10, 뭐 이쪽 10 이렇게 높이 값을 주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가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앞으로도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끝점을 자, 여기 교차점에다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은요, 제가 여기다 맞출게요. 그냥 좀 더 갈까요?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좀 이렇게 뒤로 바깥쪽으로 쭉 빼가지고요. 자, 여기다 맞춰주고요. 자, 지금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교차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결합 조건에 의해서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결합 포인트를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빼버리세요. 아예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을 눌러서 이 부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잘리게 됩니다. 이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는 거는 이 기둥이라든지 벽체의 윗부분, 이런 지붕이라든지 다른 부재에 맞춰서 이렇게 딱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까지 얘를 결합을 시켜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사선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양이 이상하죠. 이럴 경우에는 기둥이 선택된 상태에서 구성해 보면 상단에서 부착 맞춤에 지금 최소 교차로 되어 있죠. 얘를 최대 교차로 맞춰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을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잘리면 좀 보기 좋겠죠.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싶다. 이쪽을 자, 이쪽을 좀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참조 평면이라는 평면 작업을 하나 이렇게 대시고 얘를 딱 잘라주시면 돼요. 참조 평면이라는 거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일종의 기준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조 평면을 이쪽 바깥쪽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면에 참조 평면을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면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볼을 선택을 하시고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절단 누르셔서 잘릴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뒤에 기준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거의 다 작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여기 있는 객체와 여기에 그려놓은 참조 표면을 같이 미러를 하셔서 반대쪽으로 넘기셔야지 여기가 잘린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얘만 미러를 제가 해볼게요. 하시면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도 좀 이 결합점을 좀 당겨 줄게요. 밖으로. 예. 항상 미러를 이런 객체를 미러를 하실 때는 참조 표면과 붙어 있는 객체는 참조 표면과 같이 미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상단 베이스 부착
누르셔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교차가 아니라 최대 교차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선택을 해서 절단을 이용해서 이게 절단이 되나? 잠깐만요. 절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수정에 가보시면 이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코너 자르기 트림.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렸죠. 그럼 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잘라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잘랐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트림으로는 얘는 안 잘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절단 누르셔서 선택 그 다음에 선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상단 베이스 부착을 통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최소 교차 아니겠죠? 최대 교차로 가야 되겠죠. 자, 최대 교차로 가시게 되면 얘는 이쪽 부분에 붙게 되죠. 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좀 번거롭더라도 두 번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단 베이스 부착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참조평면 보셨죠? 참조평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절단해서 먼저 선택하고 뒤에 참조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형태의 보이시죠? 이런 형태의 철골 구조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죠.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뭐 작업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뭐 카피를 이용을 해서 3000 간격? 3000 간격 이런 형태로 해서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피가 되면 아이고 자 여기 아까 저희가 잘라놨던 것들이 다 없어졌죠. 왜냐면 이걸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지 않아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조평면을 그리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잘라버리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한 번씩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내용은 이어서 참조평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참조평면하고 그 다음에 입체 문자 부분. 자, 수고하셨습니다.